자, 이번 시간에는 그 BT 현상과 전처리 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BT 현상부터 보면 다음 그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4개가 있는데 그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으로 제어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4개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4개는 선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스위치를 스위치 1, 2, 3, 4 이렇게 그 4개의 스위치를 위해서 변수를 4개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스위치를 오프하는 상태를 이 값이 만약에 0이라면 스위치가 꺼져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만약에 1번 스위치를 켜고 싶다. 그러면 1번에다가 1을 집어넣고 2번도 켜고 싶다. 그럼 2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각각의 변수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0 또는 1을 집어넣음으로써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우리가 조작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는 if문을 써서 스위치 1이 1인지 보면 되는 거죠. 만약 2번 스위치가 켜져 있느냐 알아보려면 스위치 2가 1인지를 검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위치 온오프를 처리한다라고 하면 int 변수가 4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4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int는 하나에 4바이트씩이기 때문에 총 16바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거는 한 비트씩만 있어도 처리가 가능하죠. 0 아니면 1, 0 아니면 1. 그러니까 총 4비트만 있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6바이트나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트 단위로 처리를 하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비트 단위의 그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미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BT 현상에는 AND, OR, NOT, 그다음에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이러한 연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R 연산자는 0 또는 0이면 0이 나오고 계산 결과가 0이 나오고 0과 1을 OR을 시키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1일 때 1이 나오는 그러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AND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AND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결과가 0이 나오고요.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이 나오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T은 0을 1로 바꾸고 1이면은 0으로 바꾸는 그러한 연산자입니다. 자, SHIFT는 뒤에 나오는 예제를 통해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int a는 1이고 b는 1이 있습니다. 자, 이때 a는 a 곱하기 2 그러면은 printf 하면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죠. 자, b는 b에다가는 b는 b shift 한 칸 이거는 b 값을 왼쪽으로 한 칸 shift 하라는 건데 잘 느낌이 안 오죠.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얘도 역시 뭐가 나왔냐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뭐랑 똑같아요? 곱하기 2 한 거랑 똑같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네요. 곱하기 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4를 해서 A를 찍어보면 4가 나오고요. 자, 여기 B인 경우에는 Shift 2를 해주면 역시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곱하기 4를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을 곱했을 때는 여기다가
Shift 3을 써주면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8을 곱한 결과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쭉 그 처리 결과를 유추해 보면 이렇게 쓰는 것이 뭔가요? 2를 이렇게 하면 2에 2를 곱한 거랑 똑같고요. 이렇게 2를 쓰면 4를 곱한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을 쓰면 8을 곱한 것이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 1, 2, 3이랑 여기 2, 4, 8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는 뭐냐면 2의 1승, 2의 2죠. 4는 어떻게 해요? 2의 2승. 그렇죠? 3은 뭐예요? 2의 3승.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지는 값이 2의 배수를 곱하는 그러한 결과랑 똑같게 나오네요.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틀어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곱하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로 나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칸 Shift 1 이렇게 하면은 2로 나눈 거고 2로 하면은 4로 나눈 거고 3으로 하면 8로 나눈 거고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저게 저렇게 되는 이유를 그 비트 단위로 따져보면 다 안 같습니다. 여기 8비트만 표시를 해 나왔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처음에 1이었습니다. 처음에 1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Shift 1. 이게 뭐냐면 이 주어진 비트 열을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이동하고 얘를 1로 이동하고 얘를 1로 이동하고 쭉 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동하고 남은 공간에는 0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것의 액면가를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1, 2가 나오죠. 그래서 2를 곱해준 형태가 된 것이고요. 자, 만약에 1이 주어졌을 때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시오 라고 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이 액면가를 읽어보면 0, 1, 2, 4 이렇게 되죠. 여기 4가 되겠습니다. 자, 1이 주어졌을 때 왼쪽으로 3칸 이동하시오 라고 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액면가를 읽어보면 1, 2, 4, 8. 8입니다. 자, 이때, 그, 오른쪽에, 왼쪽으로 시프트 하고 나면, 오른쪽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반대인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이동이 되고, 왼쪽에 0이, 채워지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그, 제기되었던, 그 스위치 조작하는 것을 비트 연산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위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define 스위치 1번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스위치 2번은 2라고 하고요. 3번은 4, 4번은 8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숫자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 1, 2, 4를 이진수로 나타내면 끝자리가 0001, 0010, 0100, 1000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네 자리에 대해서 각각 1이 채워지는 1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되도록 이렇게 그 값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 4, 8로 정의를 했고요. 변수를 하나 정합니다. int sw는 0. 그래서 이 sw라는 그 변수에 0이 들어있으면 모든 스위치가 꺼져 있다라고 이렇게 그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위치를 켜고 싶다라고 하면 sw에다가 상수값 sw1을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럼 sw가 1이 되겠죠? 1번 스위치가 켜진 겁니다. 자, 2번 스위치 켜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SW에는 SW5와 SW2라고 해주는 거죠. 2번 스위치 켠 겁니다. 자, 3번 스위치를 켜고 싶어요. SW에다가 SW는 SW에다가 5와 SW3 이렇게 해줍니다. 3번 스위치도 켠 거라고 켜는 동작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2번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합니다. 지금 SW라는 변수랑 AND SW2 이렇게 해서 이 안쪽이 참이 되면 2번 스위치가 켜져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SW랑 SW3이라는 값이랑 AND 시켰을 때 이 부분이 참이 나오면 3번 스위치가 켜져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비트 단위로 왜 그렇게 판단이 가능한지 비트 단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자 INT SW에는 0이 들어있어요. 자,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처음에 SW는 SW1. SW1이 값이 뭐였습니까? 1이었죠. 1. 그래서 이게 SW예요. SW에 이 라인을 통해서 1이 들어갔습니다. 1 들어갔어요. 첫 번째 자리가 1이 됐어요. 자, 두 번째, SW는 SW5와 SW2. 5화링을 하라. 누구랑? SW2랑. SW2가 2죠. 2는 이진수로 나타나면 끝자리가 0010. 0010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거 5화 하면 어떻게 돼요? 쭉 0 나오고 1이 있으면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 SW 값을 보면 여기가 1이네? 그럼 뭐예요? SW1이 스위치 1번이 켜져 있구나. 여기 뭐예요? 스위치 2번이 켜져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1로 세팅되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스위치 2번을 켜는 동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SW가 이러한 상태였는데 1번 스위치랑 2번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였다. 그때 또 3번 스위치를 5화를 하면 3번 스위치가 4죠. 0100 끝자리가 0100입니다. 자, 이거 5화를 하게 되면 11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스위치 1, 2, 3번이 켜져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줄에 이건 뭐냐면 2번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2번 스위치만 꺼보시오. 지금 1, 2, 3번 스위치가 켜져 있는데 2번 스위치를 끄시오 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과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1번, 2번, 3번이 켜져 있었는데 이것만 뭘로 바꿔라? 0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000 끝에가 111로 들어있었죠. 자, 이때 2번 스위치를 꺼보자 라는 거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어떻게 했나요? AND를 해주는데 AND를 하기 앞서서 뭔가 2번이랑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다가 not 뒤집어라 라는 연산을 통해서 얘를 뒤집습니다. 얘를 뒤집어 볼까요? 원래가 쭉 0000 00000010이었는데 이걸 좀 바꾸면 11111 나오고 1101 1101 이렇게 나옵니다. SW2를 뒤집은 게 이렇게 나오죠. 그거를 AND를 시켜보면 여기는 다 0이 되죠.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이니까 0이 되죠. 여기 1 살아남고요. 여기 0 되고 여기 1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 끝에가 111이었는데 2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살짝 0이 0으로 되고 나머지는 원본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2번 스위치가 꺼져 있구나. 2번 스위치를 끄는 그런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3번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죠. SW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3번 스위치가 켜져 있느냐라는 거는 이 세 번째가 1이냐 아니냐 그거를 검사를 하면 되죠. 자, 다음과 같이 합니다. 3번이 010, 끝자리가 0100입니다. 쭉 0이 들어가고 0100 이렇게 들어갔죠. 이거를 AND를 시켜보세요. 자, AND를 시키면은 쭉 다 0이 되고 여기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0이 됩니다. 자, 이거 액면가를 읽어보면 뭐죠? 1, 2, 4. 4입니다. 4. 그죠? 4는 0보다 크죠? 0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예, true죠. true. 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면 3번 스위치가 켜져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그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그 예제에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 비트 연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비트를 원하는 값으로 1인데 0으로 바꾸거나 0인데 1로 바꾸거나 이런 식의 처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이용해서요? AND, OR, NOT, SHIFT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비트를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은 상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그래서 INTA 하면 A는 변수죠, 변수. 왜냐하면 A에 1도 넣을 수도 있고 A에 2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바꿀 수 있으니까 변하는 수,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때 2는 바꿀 수 없죠. 이 자체로서 변함이 없는 녀석이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함이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항상 그대로인 수,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수에는 숫자 2, 정수, 실수일 때는 1.1 이런 게 상수인 거죠. 또 다른 상수가 있습니다. 문자 상수, A 바뀔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래밍 문법에는 변수인데 그거를 마치 변수인데 상수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다가 변수의 타입 앞에다가 const라는 키워드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은 A라는 변수에 2를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A에다가 2를 넣으려고 하거나 3을 넣으려고 할 때 컴파일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값을 바꿀 수 없는 녀석이야 라고 얘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에러를 내주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보통 앞에 const가 붙지 않았을 경우에는 int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나중에 값을 할당해도 되는데 앞에 const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왜 이래야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앞에다 const를 붙이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왜 그래야 돼? 나 여기 그냥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어디에선가 초기화를 시키면 그 다음에 뭔가 또 값을 쓰려고 하면 그때 컴파일러 내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그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const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언어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const를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파일 에러를 내준다는 거죠. 처음에 뭔가 값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그
그 값을 바꾸려고 할 때 그 컴파일 에러를 내준다는 것이 const를 쓰는 장점입니다. 실제로 사용된 예를 보면 우리가 문자열에 대해서 문자열 처리되는 함수로 strlen, strcpy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 함수들의 프로토타입을 보면은 그 인자 안에 const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자, strlen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데 문자를 넘겨줘야 되죠. 문자를 넘겨주는데 이 문자열 길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문자열의 내용이 바뀌면 안 되죠. 혹시라도 프로그램 짜다가 바뀌는 실수를 하게 되면 이 const에 의해서 컴파일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const를 붙여준 거예요. 바뀌지 말아야 될 값이 바뀌도록 프로그래밍 할 때 실수했어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strcpy는 어떨까요? strcpy 인자를 2개 넣으면 뒤에 있는 것을 앞에다가 복사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니까 const라는 키워드가 없는 것이고 뒤에 거는 복사해 넣는 원본이기 때문에 원본은 바뀌어져서 안 되겠죠. 그래서 const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const를 쓰는 이유는 바뀌지 말아야 되는 변수가 실수로 값이 바뀌게 되면 컴파일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실제로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const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 라이브러리 함수에 예를 들어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라이브러리 함수 얘네들이 제공하는 함수죠. 여기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안 붙여도 되지만 const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혼자 쓰는 프로그램이야 뭐 안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const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const를 쓰지 않아도 프로그램 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되면, const를 쓰지 않고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onst에 대해서 잘 알아두고, 잘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C++로 넘어가면 const의 역할이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주의해서 이 const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또 새로운 키워드로 enum이라는 키워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enum은 enumeration이라는 영어 단어 앞에서 따온 건데요. 뭔가를 순서대로 나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enum이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중괄호를 써줍니다. 중괄호를 닫고 이런 값들을 나열하는 것을 A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변수를 선언한 건데요. A라는 변수는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냐면 false나 false, true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는 녀석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대개는 곧바로 이렇게 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type def를 해서 새로운 타입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 대부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뭘로 정의하자? bool이라고 정의하자. 이거 이름 여러분들이 정해주기 나름입니다. bool이라는 새로운 타입을 만드는데 그 타입은 이 녀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boola라고 하면 A라는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고 이 A라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냐? 여기 들어있는 false 아니면 true 둘 중에 한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이 두 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얘는 뭐냐면 이 첫 번째는 0이 대입되고 true에는 1이 대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대신에 0, 1 이렇게 쓰는 것이 사실은
허용이 됩니다. 근데 0, 1 대신에 여기 글자로 false, 글자로 true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 작성할 때 보기에 훨씬 좋겠죠. 여러분들 조건문은 이미 다들 알고 있습니다. if문이 있고요. if문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if, if else, 그다음에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러한 형태의 그 조건문이 있고요. 또 다른 조건문은 스위치, 또 조건문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문이 C 프로그램 언어에서 제공이 됩니다. 자, 뭐냐면 여기 int lb가 있고 그 ab 중에서 max 값을 계산하는 그러한 코드를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if a가 b보다 작으면 max는 b, else max는 a 이렇게 하면은 ab 중에서 큰 값을 얻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몇 줄이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물론 뒤에다가 쭉 연결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섯 줄이나 되게 되는데 뭐 여기 if문만 보더라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 됩니다. 네 줄이 되는데 이거를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뭡니까? 요 자리에 뭘 남긴다는 얘기, 여기 할당문이 있으니까 요 자리에 뭘 남긴다는 얘기죠. 여기에 남기는 값이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 참이면 여기 콜론 앞에 있는 B가 남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D에 있는 값이 남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얘랑 완전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보기에는 쓰기에 굉장히 편리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기 때문에 쓰기도 편하고 뭐 계속 보다 보면 이 기능도 익숙해지겠죠. 자, 이제 큰 그 두 번째로 그 앞에 샵이 붙어 있고 define라는 키워드가 붙는 여기에 관련된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샵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전처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처리기 여기 전자는 앞전자입니다. 뭔가를 미리 누구누구 앞에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녀석이 누구냐면 컴파일 처리를 하기 전에 처리되는 녀석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int a3 이렇게 그 배열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상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마치 배열 변수의 크기를 변경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define이라는 문장을 써서 n은 3이다 하고 define을 해주고 다음과 같이 그 첨자 안에다가 n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n은 변수가 아니죠. 변수가 아니고 n이라는 문자는 사실 뭐냐면 3이라는 거죠. 자, 이게 컴파일을 하기 바로 전에 이 n이라는 값이 3으로 바뀌어지고 나서 컴파일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상수 3인 거죠. 네, 이렇게 처리됩니다. 또 종종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문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거나 여러분들이 많이 정의해서 쓰게 됩니다. null 같은 경우는 0으로 define 되어 있고요. 대부분 프로그램 짤 때 false, true를 0, 1로 이렇게 define해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여기 true, fals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서 쓰면 코드를 읽을 때 훨씬 편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a가 2보다 작은 게 작은 게 true이냐 이런 거를 보다 1을 쓰는 것보다는 true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define문을 종종 많이들 이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전처리기를 활용하는 예인데요. 여기 보면은 a.c라는 파일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넣었습니다. 이때 main이라는 함수가 있고 main에서 호출한 함수로 sho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함수 뒤에 show가 구현되어 있고, 앞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그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것을 컴파일하고 실행 파일 만드는 과정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컴파일링을 하면 확장자가 obj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걸 다시 링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링킹을 하면 a.exe 실행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로 다시 실행 코드로 만들 때 각각 컴파일러와 링커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링커는 링크 무슨 뜻입니까? 뭔가를 연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링커가 하는 역할은 사실은 obj 파일이 목적 코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그 실행 코드를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방금 봤던 그 소스 코드를 파일을 달리해서 분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a.c에는 main이라는 함수만 집어넣고 b.h, b.c라는 파일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각각 show라는 함수의 프로토타입, 다음에 show의 함수의 implementation 이런 것들을 각각 그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서 돌아가던 그 소스 코드를 3개의 파일로 분할을 했습니다. 자, 이때 a.exe를 만드는 과정은 자, A를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면 a.obj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프로토타입에는 전혀 정보가 없죠. 형식만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컴파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b.c를 우리가 컴파일을 하면 b.obj라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링커를 이용해서 a.obj랑 b.obj를 링킹을 시키면 a.exe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개발 툴을 이용하면 이런 파일이 전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모두 다 사용되죠.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그 여러 개의 그 파일을 묶어서 관리되는 것을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show라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show라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은 있어야지 컴파일이 되겠죠. 물론 링킹을 할 때는 이쪽에서 show라는 것이 정보가 넘어오기 때문에 링킹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얘를 컴파일을 할 때는 이 show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 a.c가 컴파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how에 대한 프로토타입은 필요한데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직접 작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 include라는 그 샵 붙은 녀석을 쓴다라는 거죠. 자, 이때 기존에 그 제공되는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계속 이러한 기호를 쓰는데 반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일에 대해서는 이중 따옴표를 써서 include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include 하게 되고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 주의할 점이 뭐냐면 물론 프로그램 짜면서 이렇게 할 일은 굉장히 드물겠죠. 똑같은 파일을 include 두 번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러나 파일이 많아지고 서로 include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간접적으로 두 번 include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경우에 show라는 함수가 요 최종 a.c에서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것은 C에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두 번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할 때 그 전처리기가 사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b.h를 작성할 때 if, 만약, and, not, df
만약 define이 되지 않았다면, 무엇이? 이러한 문자가 define 되지 않았다면, 자, 이러한 문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이랑 겹치지 않을 법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b.h니까 이 b로부터 언더바 2개를 써주고 대문자 b, 언더바 2개. 자, 이런 식으로 전혀 변수 이름이나 다른 걸로 쓸 일이 별로 없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요 밑에 부분을 수행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include 하게 되면 이것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수행합니다. 내려오면은 define, 정의하시오.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정의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show를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include에서 맨 처음 b.h 오면은, 이게 없네? 그럼 이거 수행해야지, 정의하고, 예, 포함시킵니다. 근데 또 include 하게 되면, 봤더니, b가 define이 아까 됐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이 수행되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include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큰 거를 작성하게 될 때는 이러한 부분 헤더 파일에 h가 붙은 파일을 우리가 보통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넣어주면서 헤더 파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헤더 파일에 이런 식으로 샵 if not define, define, and if 이런 것들을 반드시 써야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샵, 관련해서, define 관련해서 또 다른 활용 예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값의 제곱을 구하는 경우, 함수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q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정수를 받아가지고, 얘를 제곱해서 반환해주는 이런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a는 2, b는 3일 때, SQA, SQB 하면은 2의 제곱, 3의 제곱, 4랑 9 더한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것을 함수로 작성하지 않고, define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define A는 1, 이런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서 함수처럼 어떤 인자를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문자로 SQ, 소문자로 해도 되는데 대부분 define 뒤에 쓰는 글자는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SQ하고 X라고 해주고 이거를 뭘로 바꿔라? X 곱하기 X로 바꿔라 라는 거죠. 실제로 컴파일 되기 이전에 이 부분이 뭘로 바꿔치기 되는 겁니까? 이걸로 바꿔치기 되는 겁니다. 자, SQA면은 이게 뭘로 바꿔치기 됩니까? A 곱하기 A로 바꿔치기 되는 겁니다. 자, SQB, B 곱하기 B로 바꿔치기 되겠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함수로 작성했던 거랑 똑같이 4, 2의 제곱, 3의 제곱해서 4 더하기 9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이거를 이제 매크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크로로 작성을 하게 되면 함수보다 간단하면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함수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를,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현재 돌아가는 상태를 다 저장하고 났다가, 갔다가 돌아오면 그걸 다시 복구해주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한 힘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반해서 매크로 같은 경우는 컴파일 하기 전에 이게 소스 코드가 벌써 다 바꿔치기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오버헤드라고 그러죠. 부담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함수보다 간단하면서도 처리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크로를 쓰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어떨까요?
자, 이렇게 매크로를 정의를 했고요. 여기 A는 2, B는 3. 이럴 때 A 더하기 B. 그래서 요 코드를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 2 더하기 3에서 5니까 5의 제곱 25라는 값을 기대하게 될 텐데요. 근데 실제로 25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런가 하니, 자, 이거를 SQ A 플러스 B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X가 A 플러스 B로 바뀌겠죠? 여기 뭐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자, 이거를 계산하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덧셈이랑 곱셈이 연산자가 있을 때 곱셈부터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3 곱하기 2가 먼저 수행되고 2랑 3을 더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1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바랑은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매크로를 작성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다음과 같이 조금 전에 생겼던 일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생겨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는 괄호를 붙여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우선순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 괄호를 쫙 붙여주면 A 플러스 B 괄호가 있고 B 플러스 B 괄호가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25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 인자마다 다 괄호를 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단지 제곱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괄호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계산이 조금만 더 복잡해지게 되면 얘가 도대체 뭐 하는 녀석이야 라고 우리 프로그래머가 알아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계산인 경우에는 함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간단한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게 뭐 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계산 속도나 이런 면에서 매크로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혹자는 매크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매크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코드는 남이 봤을 때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 예, 이것으로 C에 대한 강좌를 모두 마치고 다음 마지막 강좌에서는 C를 공부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언어로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C++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